올해로 69세, 저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한 엄마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미용실 하나로 3남매를 키워낸 삶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딸은 교사가 되었으며 막내는 의대를 나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식들이죠. 하지만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몇 달 전까지 제가 살던 곳은 지하철역에서 한참 떨어진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노후를 위한 저축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월 30만 원이 전부였죠.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장 보러 나가는 길에 로또 판매점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갈 순 없잖아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숫자는 아무렇게나 찍었어요. 자식들 생일, 남편 기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추첨해서 2등에 당첨된 거예요. 당첨금 7천만 원.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로또 용지를 들고 판매점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정말 제가 당첨된 거였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번엔 나를 위해 쓸 수는 없을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혼자 펑펑 울었어요. 기뻐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40년 동안 머리 감기고 파마하고 염색하고 이 모든 걸 해서 번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큰아들 대학 등록금, 딸 결혼 비용, 막내 의대 학비와 인턴, 레지던트 때까지 생활비. 저는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좋은 옷 한 벌, 비싼 화장품 하나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첨금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어요. 명품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명품이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돌아서려는데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손님으로, 한 사람의 여자로 대해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날 저는 난생 처음 명품 가방 하나를 샀어요.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가장 비싸게 산 물건이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가방을 들어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여자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그런데도 기분은 묘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큰 돈을 쓴 거니까요. 며칠 후 저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반지하 방을 나와 번듯한 오피스텔로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엘리베이터가 있고 햇살이 들어오는 10층 방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혼자 짐을 싸면서 또 울었어요. 69년 인생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거였으니까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게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여보, 나 이제 지하에서 나왔어요. 하늘이 보여요. 빈 방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갑자기 이사를 왜 했어? 돈은 어디서 났고?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로또 당첨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됐어. 2등이야. 아들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당첨됐는데? 7천만 원.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욕심이 보였거든요. 좀 썼어. 이사 비용이랑. 엄마, 우리 집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그 돈이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40년 동안 나는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이번엔 좀 나를 위해 쓰면 안 되니?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왜 이래? 우리도 힘들다고. 엄마 혼자 그 돈 다 쓸 거야? 그날 아들과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엔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오빠가 그러던데. 로또 당첨됐다고? 나도 애들 둘 키우느라 힘들어. 좀 도와줄 수 없어?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병원 운영이 요즘 어려워서. 좀만 빌려주면 안 될까? 자식들의 태도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제 것을 다 내어준 자식들이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돈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요. 첫 번째는 여행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미용실에 매여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갔거든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른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구경했어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자유로워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돌아온 후엔 평생 소원이었던 또 하나를 실행했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러 온 젊은이들을 위한 작은 장학금을 만든 거예요. 머리 하나로 먹고 사는 기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장학생은 23세 미혼모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미용 기술을 배우는 모습이 40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장학금 전달식 날 그 젊은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돈의 진짜 가치는 나눔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끊겼어요. 돈 때문에 정이 끊어지다니. 혼자 앉아 한숨을 쉬던 어느 날 문득 돌아가신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라는 것도요. 남은 돈으로 저는 작은 미용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오랜 단골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시 가위를 잡으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감촉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였구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어요. 백발의 미용사, 그게 저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였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막내를 만났어요. 커피숍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막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엄마, 이제라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우리가 도울게. 막내의 말에 큰아들과 딸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이제 저는 매일 오전에만 미용실에서 일합니다. 오후엔 취미생활을 즐겨요. 수채화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가끔은 혼자 영화도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들과 모여 저녁을 먹어요. 이젠 자식들이 제게 용돈을 줍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도울 차례야. 큰아들이 봉투를 내밀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제는 미용실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준 그 미혼모였어요. 선생님, 저 이제 미용사 자격증 땄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로또 판매점 앞을 지나갔어요.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저는 작은 미용실에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69년 인생,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여전히 반지하에서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겠지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행운은 로또 당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짜 행운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살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아직 못 가본 곳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69세, 어떤 이들은 늦었다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로 69세, 저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것은 하나도 챙기지 못한 엄마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미용실 하나로 3남매를 키워낸 삶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날도 없이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딸은 교사가 되었으며 막내는 의대를 나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식들이죠. 하지만 저는 빈털터리입니다. 몇 달 전까지 제가 살던 곳은 지하철역에서 한참 떨어진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노후를 위한 저축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월 30만 원이 전부였죠.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장 보러 나가는 길에 로또 판매점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갈 순 없잖아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로또 한 장을 샀습니다. 숫자는 아무렇게나 찍었어요. 자식들 생일, 남편 기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추첨해서 2등에 당첨된 거예요. 당첨금 7천만 원.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로또 용지를 들고 판매점으로 달려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정말 제가 당첨된 거였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전화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번엔 나를 위해 쓸 수는 없을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저는 혼자 펑펑 울었어요. 기뻐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40년 동안 머리 감기고 파마하고 염색하고 이 모든 걸 해서 번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큰아들 대학 등록금, 딸 결혼 비용, 막내 의대 학비와 인턴, 레지던트 때까지 생활비. 저는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좋은 옷 한 벌, 비싼 화장품 하나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첨금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어요. 명품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명품이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돌아서려는데 젊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뭘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손님으로 한 사람의 여자로 대해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그날 저는 난생 처음 명품 가방 하나를 샀어요.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가장 비싸게 산 물건이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가방을 들어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여자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그런데도 기분은 묘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큰 돈을 쓴 거니까요. 며칠 후 저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반지하 방을 나와 번듯한 오피스텔로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엘리베이터가 있고 햇살이 들어오는 10층 방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혼자 짐을 싸면서 또 울었어요. 69년 인생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거였으니까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게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여보, 나 이제 지하에서 나왔어요. 하늘이 보여요. 빈 방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갑자기 이사를 왜 했어? 돈은 어디서 났고?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로또 당첨 사실을 숨기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됐어. 2등이야. 아들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당첨됐는데? 7천만 원.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욕심이 보였거든요. 좀 썼어. 이사 비용이랑. 엄마, 우리 집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그 돈이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40년 동안 나는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
이번엔 좀 나를 위해 쓰면 안 되니?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왜 이래? 우리도 힘들다고. 엄마 혼자 그 돈 다 쓸 거야. 그날 아들과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엔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오빠가 그러던데. 로또 당첨됐다고? 나도 애들 둘 키우느라 힘들어. 좀 도와줄 수 없어?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병원 운영이 요즘 어려워서. 좀만 빌려주면 안 될까? 자식들의 태도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제 것을 다 내어준 자식들이 이제 제가 가진 마지막 돈마저 빼앗으려 하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요. 첫 번째는 여행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미용실에 매여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갔거든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른 건 난생 처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구경했어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자유로워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돌아온 후엔 평생 소원이었던 또 하나를 실행했습니다. 미용 기술을 배우러 온 젊은이들을 위한 작은 장학금을 만든 거예요. 머리 하나로 먹고 사는 기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장학생은 23세 미혼모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미용 기술을 배우는 모습이 40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장학금 전달식 날 그 젊은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돈의 진짜 가치는 나눔에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끊겼어요. 돈 때문에 정이 끊어지다니. 혼자 앉아 한숨을 쉬던 어느 날 문득 돌아가신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그건 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라는 것도요. 남은 돈으로 저는 작은 미용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오랜 단골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다시 가위를 잡으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감촉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였구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어요. 백발의 미용사, 그게 저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얼마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였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언제 한번 볼 수 있을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막내를 만났어요. 커피숍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막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저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엄마, 이제라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우리가 도울게. 막내의 말에 큰아들과 딸도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이제 저는 매일 오전에만 미용실에서 일합니다. 오후엔 취미생활을 즐겨요. 수채화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가끔은 혼자 영화도 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들과 모여 저녁을 먹어요. 이젠 자식들이 제게 용돈을 줍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도울 차례야. 큰아들이 봉투를 내밀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제는 미용실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제가 장학금을 준 그 미혼모였어요. 선생님, 저 이제 미용사 자격증 땄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환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로또 판매점 앞을 지나갔어요.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저는 작은 미용실에서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69년 인생,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여전히 반지하에서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겠지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행운은 로또 당첨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짜 행운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살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아직 못 가본 곳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69세, 어떤 이들은 늦었다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시작입니다.